이남 전역에 조직을 두고 있는 박헌영, 조선공산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박헌영이 자기 밑으로 들어오니까 김일성은 호박이 넝쿨채로 들어왔다고 입이 찢어집니다. 박헌영에게 새 색시를 붙여서 결혼식도 해주고 감투도 씌워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행여 소련 군정이 박헌영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긴장합니다. 그리고 박헌영은 실적이 없으면 도태되는 공산당 속성을 알기 때문에 자칫 김일성에게 처단될 처지를 걱정하게 된 박헌영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이남을 전복해야 될 상황에 몰린 겁니다. 당시 소련 군중 사령관 스티코프 비망록을 보면 박헌영은 평양에 와 이틀 만에 9월 9일 소련군 정치부 로마넨코 사령관을 만나서 무력 투쟁을 하겠다면서 공작금과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고 기록해놨습니다. 박헌영은 이남 전복을 위해서 평양 근교에 강동 정치학원이라는 대남 공작원 훈련소를 차립니다. 당시 이북에서는 100만 명이 이남으로 내려왔고 이남에서는 좌익 만여 명이 이북으로 월북했습니다. 박헌영은 월북해온 이들을 훈련해가지고 1년 만에 수천 명의 무장 공비를 만들어가지고 남한 각지에 미리 배치시킵니다. 곧 소련 군정과 박헌영과 김일성이. 이때부터 6.25가 벌어지기 전까지 이남 전 지역은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박헌영이 이북에서 내린 첫 번째 지령은 9월 총파업입니다. 원래 공산당과 노조는 함께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의 노동조합도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가 만든 거고, 공산주의로 적화된 나라들 모두 노조가 결성되고 그 노조가 혁명의 씨앗이 되고 이랬죠. 한국 최초의 노조도 일제 때 박헌영이 만든 노조입니다. 해방되고 그 다음에 9월 한국 최초의 노동조합 파업이 시작됩니다. 서울 용산 노조원 3,000명으로 시작한 이 파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열차, 버스, 올스톱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각급 학교, 학생, 교사 동맹휴업합니다. 국민들은 처음 파업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미 군정도 노조원이 이처럼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두 그동안 박헌영이 만들어 놓은 조직들이죠. 이들의 요구는 모든 실업자들에게 집과 일을 주고 모든 시민들에게 하루 3호 쌀을 지급해라. 노동운동 시위 파업 자유 보장해라. 이런 요구들인데 눈에 띄는 것이 부자들 땅을 몰수해 국민들에게 분배하라. 뭐 요즘 하는 얘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대, 삼성, 대한항공 뭐 이런 재벌 기업들, 재벌 일가 몰아내고 노조도 그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자. 미 군정은 정권을 즉각 인민위원회에 넘겨라. 북조선과 같은 법을 즉시 실시하라. 뭐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파업에 이어서 바로 일으킬 폭동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미 군정은 파업이 심화되고 나라가 마비되니까 한 달간 지켜보다가 9월 30일 새벽 경찰 3,000명하고 우익 청년 단체들 함께 서울 투쟁본부를 급습해가지고 노조원들을 검거합니다. 이때부터 이북에서 이남으로 탈출해온 서북 청년단들이 이 빨갱이들 대구 폭동, 제주 폭동, 여수 순천 반란 크고 작은 빨갱이들 폭동이 있는 데에는 이들이 선두로 들어가서 과잉 진압을 벌이고 그러죠. 그들이 보기에 빨갱이는 지 부모를 죽인 왼수지 않습니까? 이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구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뿌리라던 김원봉이 그리고 제주 4.3 사건을 일으킬 김달삼이 모여서 파업에 이어서 바로 일으킬 폭동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미 군종은 그 좌파 노조 본부를 와해시키면은 이 난리가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좌파들은 즉시 더 강하게 반격해 옵니다. 9월 총파업이 끝나고 그 다음 달 10월 1일 아침부터 좌익들에게 선동당한 노동자 시민들이 대구역 광장 앞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가 될 때에는 광장을 꽉 메우고 골목에까지 인파로 메워집니다. 이 군중들은 지휘부가 선창하는 대로 구호를 외칩니다. 악질 경찰 물러나라,
배고파 못 살겠다. 그리고 우렁차게 합창들을 합니다. 적기가. 이 가사가 섬뜩합니다. 민중의 기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흘리던 피는 깃발을 물들인다.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한 비겁한 자야 갈대명 가라 우리는 붉은 길을 지키리. 요즘 좌파들은 산자여 따르라 그 데모가를 부르는데 그때는 이 적기가를 불렀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시위를 극렬 폭동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휘부는 실체를 숨기고 군중 심리를 유도하다가 한 무리가 경찰을 향해서 무대기로 돌을 던지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저놈들 죽이자고. 이때 경찰이 총을 쏴가지고 연탄공장 노조원 황말룡이 죽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사람 죽였다고 대구 전역으로 폭동이 퍼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는 당시 이 시위대에 발포한 경찰도 수상해요. 왜 그러냐면 빨갱이들이 시위를 폭동으로 연결할 때 흔히 쓰는 수법이거든요. 그리고 좌익들 폭동에는 언제나 시체가 등장합니다. 10월 2일 그 다음날 시민들을 선동하려고 대구 의과대학 최무학 등 학생 5명이 병원에서 콜레라로 죽은 시체를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 빨간 소독약 아카진기 일본말로 그거 뿌려서 피처럼 만들어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선동을 합니다. 어저께 경찰이 죽인 자기네 동료라고. 그 학생들이 그냥 선동이 되죠. 남로당 대구도당 책임자 장서구는 이렇게 선동된 학생 300명 시위대를 이끌고 대구 경찰서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경찰이 50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을 둘러싸고 서장한테 이성욱 서장 경찰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우리 돌아가겠다. 그 경찰이 무기를 내려놓자 얘들이 그 무기로다가 무장을 하고 감옥을 열어가지고 100여 명의 죄수와 함께 조를 짜가지고 지휘부 지휘대로 각지로 진출을 하면서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그 무기를 탈취하고 전라남도 지역으로 이 폭동이 확산되면서 5만여 명이 시위에 폭동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북 24개 군청 경찰서가 불에 타고 칠곡 경찰서장 윤상탕 죽창과 나수로 남자당에 죽고 화원지서장 김현태와 경관 3명 달성 경찰서 경관 6명 외관 경찰서 서장 장석환 등 기둥에 묶여가지고 혀가 잘리고 눈이 파내지고 도끼로 이렇게들 죽입니다. 좌파들이. 그럼 무슨 억하심종이 있다고. 영천군은 공무원 15명이 군수 이태수하고 함께 나무에 까꾸로 매달려져가지고 죽어있고 이 빨갱이들은 외눈보다 더 잔인해요. 전 국민은 그 끔찍한 사진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미 군정은 경찰 한 5천 그리고 김두한이 이끄는 청년 서북 청년단 등 해가지고 국방경비대 1계중대 미 제2연대까지 합심을 해가지고 이 폭동을 간신히 진압을 합니다. 대구 폭동은 10월 1일날 시작해가지고 40여일 동안에 경찰과 공무원이 4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건물 1000여 채가 불에 타고 시위자 7,400여 명이 체포됩니다. 이때부터 경찰의 밤낮 없는 수색에 시위 가담자들은 북으로 튀거나 오대산, 태백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빨치산이 되거나 그리고 많은 좌익들이 군대에 들어갑니다. 경비대. 이들이 나중에 군사 반란을 일으키죠. 이 좌익들은 지네들 행동이 소련의 모략인 줄 모르고 지네들이 무슨 침략자 미군을 몰아내는 조국 해방 독립군이나 되는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매 적기가를 부르고 참 꼴벌견들이죠. 그리고 이북에 있는 박헌영은 어느 당 소속 누가 어느 부대에 들어갔는지 낱낱이 관리를 하면서 대구 폭동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산당에 가입하게 되는 계기도 돼요.